우선 이제 색칠하는 건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랑 이제 색칠하시면서 전체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선은 아까 목차 외우셨죠?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인체의 이해 있었죠? 다음 신경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 다음에 신경계의 전달과 전달 물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감각이랑 운동. 성섭식, 감정인지, 학습기억, 노화.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뭐 나오죠, 선생님들? 뭐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좀 어지럽겠지만 이렇게 신경계의 기초 나오죠? 선생님들 색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서 목차 보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밑에 그 숫자 요거 적으셨죠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해독할 때 마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뭐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오죠? 어? 중추신경에 나오죠? 중추신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중추신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 뭐 촉수로도 있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나온 다음에 중추신경이 2 나오네. 그렇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넘겨서 나오고 중추신경계 다음에는 말초신경계 나오겠죠. 이렇게 말초신경계 나오고 색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형님들 색칠하셔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나오고 그다음에 장신경계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또 색칠하시고요. 신경계 전달 신호, 신경계 신호 전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막전이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초화 들어가셨죠? 수초화.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신경계 전달 물질이죠. 오케이. 다음 이제 뭘까요? 감각과 운동이겠죠. 감각 이렇게 또 가서 줄 치시고 감각 이제 여러 가지 나오네요. 뭐 시각, 미각, 후각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각 나오고 다음 미각 나오고 이런 거 나오네요. 후각 나오고 그다음에 청각과 정전계 뭐 청각 나오네요. 이렇게 정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감각 체감각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거 나와요. 촉각도 나오고 통증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통증으로 끝나고 그다음 운동계 나오죠.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동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아까 성에 대해서 나오죠? 생체 리듬도 나오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에 대해서 나오고 생체 리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생체 리듬에 대해서는 표현 안 했는데 생체 리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거든요. 수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수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섭식 섭식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나와요. 여기 ATP도 나오고, 그렇죠? ATP 나오고, 그 다음에 섭식 행동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는데, 뭐 식욕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나오죠? 감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나오겠죠? 이렇게 감정에 관해서 나와요. 감정에 관해서 나올 때 보니까 전두엽이랑 편도체 이런 거 나오네요. 편도체랑 그 다음에 전두엽 이런 거 나오네요. 전도체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나오죠. 고동인지기능. 이제 주의 의식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짠 이런 거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학습과 기억 이런 거 나오죠. 학습과 기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는데 신경가소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신경가소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기억에 대해서 나오고 학습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에 이제 노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 뭐 나오는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기가 싫은데 3쪽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까? 해서 딱 더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뒤에 보면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뭐 나오는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책 사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 거예요. 한 번만 이제 더 볼 건데 이제 지금 색칠 다 하셨고 녹색도 색칠하셨고 그다음에 파란색도 색칠하셨고 녹색도 색칠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좋냐면 음, 어 선생님들 거기 여기 책에 부록으로 해서 이렇게 요 책에 있을 거예요. 필기 기출 문제가 있을 건데 기출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에, 음,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 형광펜으로 지금 교과서는 보라색, 하늘색, 그다음에 녹색을 지금 칠한 상태고 밑에 숫자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색칠 좀 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지금 색칠 공부하니까 좀 낫죠? 색칠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는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걸 색칠했고요. 그 밑에 또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숫자 적은 거 보이시죠? 숫자 적은 거 보이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숫자 적어놨어요. 그럼 색칠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색칠을 중요한 단어 이렇게 색칠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는 색으로 간단한 색으로 맞는 것만 색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것만.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세포와 조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옳지 않은 건 한 개고 나머지 옳은 거잖아요. 그럼 옳은 것만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또 보시면 보라색으로 문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답을 이렇게 색칠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우선은 보라색하고 녹색하고 하면 또 이렇게 보라색 했다가 노란색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진짜 그 보라색 1번 문제만 딱 보면서 보라색으로 딱 색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색칠한 다음에 여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렇게 요걸 체크한 다음에 그 노란색으로 딱딱 칠하면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오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색칠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적중 예상 문제가 1회, 2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다 이렇게 색칠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하셨죠? 이렇게 색칠을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얘는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설명하는 거 해가지고 뭐 기억 이렇게 줄 쳐놓으면 중요한 거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그럼 색칠하는 거 이렇게 적으시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25분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내일은 이제 진도가 나가겠지만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하실 거는 뭐냐면 책을 먼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책을 먼저 공부하시면 어렵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소설책 읽듯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 노란색 읽고 문제 보고 노란색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우시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공부 안 하셔도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1번 보면서 이렇게 하고 2번 보면서 하고 하면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금방 외우시겠죠. 여러 번 반복하면. 대뇌 피질 중에서 청각 시각 관련된 건 뭐냐 축두엽이잖아요. 기억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가는 거는 축두엽. 한 번 딱 보면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또 넘겨가다 보면 요거는 대뇌 중에서 이게 뭐냐 하면 기저에 그다음에 또 간내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어. 목차는 지금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목차 어디에 나와 있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 하나 또 한번 볼게요. 파킨슨병과 관련 있는 이거 신경 전달 물질 뭘까요? 도파민 이렇게 외우시면 하나 외웠죠? 파킨슨병과 관련 깊은 것은 도파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다 보면 또 그냥 반복해서 보다 보시면 공부 안 해도 공부할 게 나옵니다. 21번 보세요. 이거 하나 외울게요. 그 식욕 촉진 신호 중에 식욕 촉진 신호로 작용하는 호르몬인데 위가 비어 있으면 분비돼 가지고 뇌에서 허기짐을 느끼도록 하는 거 하나 외울게요. 그렐린. 외우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한번 할 때는 그렐린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5번까지 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데네피질의 점진적인 퇴행의 결과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뭐라 하면 되죠?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색칠하시면 외워지죠? 일단 다시 한번 선생님들 외우시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요거 하나 볼게요. 중추신경계에서 보니까 문제 어떤 거 나오냐? 교세포가 나오네. 교세포가 아닌 것은 교세포가 있는데 교세포가 있는 것은 성상세포. 그다음에 미세교세포, 희돌기세포. 이 세 가지가 교세포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기억이랑 관련된 거 축도엽이었죠? 그다음에 기저핵이었죠, 요거. 기저핵이었고 그다음에 딱 보다 보면 식유체 상액이란 것도 하나 그냥 단어 외워주세요. 식유체 상액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아까 파킨슨이랑 관련된 거 뭐라고 했어요? 도파민 외웠죠? 오케이. 그다음에 딱 넘겨서 아까 호기심 관련된 거 그렐린 외우셨죠? 그다음에 25분 하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 기억력 없어지고 언어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 알츠하이머 이렇게 외우셨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 우선은 계속 기출문제만 계속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예, 기출문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좀 뭔가 알게 됐을 때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실장님이 지난번에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교과서로 공부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승질냈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왜 교과서부터 하냐.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이거 그 기출문제를 7번을 보셨거든요. 7번을 막 봤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그냥 눈으로 봐도 대충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번에서 10번 정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와요. 뭐가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 단어 같은 거라도 알게 되거든요. 그때 좀 알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주 동안 다음 주 동안 선생님들 그거 기출문제 있는 거를 그냥 1, 2, 3, 4 과목을 다 보셔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기출문제 색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계속 보는 거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 부록으로 된 기출문제가 이렇게 봤을 때 부담 안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단어가 익숙해진다. 그랬을 때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가 빨리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 이제 기출문제 뭐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또 하실 거건데 기출문제 뭐 나오는지 표시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제가 그 교과서를 다 이렇게 그 기출문제를 찾아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적을게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 그 지금 여기에 예제 문제랑 적중 문제, 기출 문제 그 문제 나온 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별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도하십시오. 선생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여기에 나온 거랑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 모의고사 나온 내용을 제가 그 교과서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표시만 해놓은 것만 이렇게 표시만 하고 오늘 이제 빨리 하고 나머지 좀 공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온 거는 요거예요. 요게 세포 요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쳐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별표 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이해에서 이제 인간의 모음 부분에서 세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여기 별표 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별표 치세요, 선생님들. 별표 치시고요. 인간의 몸에 6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고요. 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별표 치시면 되고요. 뭐 나는지를 적어 놓고 오늘 교과서
해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것까지 할게요. 다음 세 번째, 여기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부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조직 시험에 나왔어요. 결합조직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신경조직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별표 치시고요. 다음에 여기 기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 기간의 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간의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주요 기관계가 나오는데 막 기관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만 중요하냐면 여기 신경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신경계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환계도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호흡계도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신경계 좀 보는데 여기 신경계 이렇게 별표 치시고요. 신경계의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치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에 중요한 거. 여기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이렇게 네모 쳐주세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색깔 아까 보라색이랑 노란색 칠한 거 보이죠? 이렇게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신경계 기초에서 보면 여기에도 기출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유런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 뭐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860억 개가 있다고도 하고 좀 그렇지 엄밀하게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1000억 개 정도 유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여기에 그 우리가 그 뇌세포가 있으면 요거 하나 외울게요. 뇌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뇌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대요. 뭐냐면 신경세포가 있고 요것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경세포를 제외한 뇌세포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세포를 제외한 세포를 교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교세포. 이렇게. 그 교세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다음에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세포는 뭐냐면 네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저희들 나온 거고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제가 요게 쓸게요, 선생님들 요거 성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음. 성상세포 있습니다. 뇌세포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신경세포랑 교세포라고 있지만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상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희소 돌기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아 교세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뇌세포 종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크게 이제 학교에서 좀 알려진 거는 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런이 있고 그다음 교세포가 있는데 교세포에는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그다음에 미세아 교세포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별표 치시면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나머지 이제 저희 다음 시간부터 하면서 제가 더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용어가 있는지 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 어, 이거 시험 문제는 아닌데, 요거는 좀 용어를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예. 뇌 공부할 때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 문제 잘 났네요. 요거 별표 치시고, 그 다음 여기도 별표 치시고, 이렇게 치시면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런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 그다음 요거 하나만 외울게요, 선생님들. 뉴런의 구조. 여기 보면 신경세포체가 있죠? 세포체가 있고 수상돌기, 축사 요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요거 하나 할게요. 요거 낭비의 맛 요거 하나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수초. 이 정도면 단어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유런할 때
신경세포체가 있고 수상돌기 있고 축사 있고 수초가 있고 낭비의 마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거 어렵지 않죠?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 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죠. 시냅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여기 보면 녹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녹색으로. 교세포 있다고 얘기했죠? 다른 말로 지지세포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교세포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외웠어요. 성상세포. 두 번째, 희소돌기세포. 세 번째, 막 용어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미세아교세포라고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마이크로글리아라고 외웠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 이렇게. 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는데 별표 치시고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색칠 요거 보라색 하시고 노란색 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부분 척수와 요 내용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5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좀 같이 저랑 하시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뇌에 대해서 나오네요. 뇌는 요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죠? 여기 보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1.4g에서 1.5g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예, 1000억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얘기하죠. 예. 전체 혈류 20%를 받는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혈류랑 관련된 게 여러분 혈류가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가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류의 양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혈류가 많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4번이 시험 문제 나왔네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진화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전내, 중내, 훈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보면 진화학적으로는 요거 훈해가 먼저 만들어지고 중내 만들어지고 전내 만들어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척수에 대해서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났어요. 그다음에 축사기능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별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 중요한 부분 요거 저 이렇게 나중 설명할 때 별표 하나 하시고요. 중요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만 외울게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면 내가 자네 운해에서 교차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차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연수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세요. 연수. 연수에서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침이 연수에서 X장으로 교차한다. 교차하는 부분은 어디죠? 연수. 다 외우셨죠? 예. 그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척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척수랑 뇌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 내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막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 뇌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뇌에 대해서 대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별표. 대뇌에 대해서는 공부 정확하게 확실히 하시면 되고요. 대뇌 구조. 지금 중추신경계의 대뇌. 그다음에 대뇌 피질 한번 외워볼게요. 대뇌 피질이 지금 보면 우리 책에는 지금 5개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은 4개라고 생각하시죠. 전두엽, 부두엽, 두정엽, 축두엽. 근데 요즘 최근에 너무나 지금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섬엽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섬엽이 요즘에 내각이 신체를 알아차림하는 거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신체의 감각이랑 내장 감각이랑 관련되는 게 요게 내섬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뇌 피질에서는 4개 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두엽, 부두엽, 두정엽, 축두엽 이렇게 있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섬엽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두엽, 앞부분 전두엽, 여기 후두엽, 그다음 위에 두정엽, 그다음 축두엽은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사이를 이렇게 까집으면 사실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피질이에요, 피질. 안쪽이 아니라 피질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딱 이렇게 꺼집어내면 피질이 돼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내섬엽이라고 하고 용어 하나 외울게요. 인슐라. 요즘에 요거 그 내각책 읽다 보시면 인슐라에 대해서 나온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슐라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내섬엽 해가지고 내장에 관해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전두엽, 뭐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같은 경우는 대충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대뇌피질에서 대뇌피질 관련돼 가지고 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시험 피질 나오고 요거 하나만 선생님들 외울게요.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쏙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이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앞 운동 뒤 감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앞운동 뒤감각. 네. 앞운동 뒤감각.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앞운동 뒤감각. 시작. 앞운동 뒤감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뇌 변형계. 아까는 껍데기잖아요. 여기 껍데기를 얘기한 거예요. 껍데기를 피질이라고 얘기하죠. 피질에 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면 안쪽에 이제 대뇌 변형계라고 해가지고 안쪽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 부분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편도체랑 해마입니다. 편도체 해마 이거 되게 별표 이렇게 쳐시면 중요하고 예, 별표 편도체 그다음에 안쪽에 기저액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기저액도 되게 중요해요. 기저액은 적어 놓으세요. 운동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기저액은 이제 운동이랑 됩니다. 운동이랑. 그다음에 이게 기저액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시고요. 나 여기다 별표 이렇게 칠게요. 별표 치고 그다음 기저액은 움직임 별표 치시고 그다음에 그 간내입니다. 간내. 예, 간내. 간내는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시상 동그라미 칠게요. 간내는 시상, 그다음 시상하부, 그다음에 내하수체 일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간내랑 내간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시상이랑 시상하부 그 다음에 내하수체 일부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간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내가 있고요. 중내에서도 중요한 거 요거 식유차 상해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멜라토닌 줄 치시고 이렇게 멜라토닌 줄 치시고 얘가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세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거 식유차 상해. 식유차 상해 외워보겠습니다. 식유차 상해 시계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멜라토닌 여기 보면 송가체라는 게 있는데요. 송가체가 있는데 이게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걸 통제한다 해서 요 송가체까지 외워볼게요. 이렇게 단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내에 있는데 중내에 여기 상구는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깊게 넘어가면 또 힘드니까요. 거기까지 이렇게 중내 별표 치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훈해에서 내교가 있는데 이거 다르게 이렇게 교내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아까 간내랑 내가는 다른데 헷갈리니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교내랑 내교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니까 적어 놨어요. 요거 별표. 그다음에 손에는 너무나 별표. 별표 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예. 손에는 요거 중요한 거 그 줄만 좀 칠게요. 여기 운동학습.
다음에 관절 운동 타이밍 맞추는 거 이렇게 줄만 좀 쳐놓을게요. 손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연수 이렇게 보시고요.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초신경, 그다음 이제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용어가 그 구심성이랑 원심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뇌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있죠.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구심성이라는 얘기는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심성 바깥으로 나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구심성 같은 경우는 척수랑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감각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심성은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운동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각 신호니까 얘는 안쪽으로 올라오니까 상향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겠죠. 운동은 하향이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심성과 원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추에 관한 되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해요. 치고 여기 하나만 외울게요. 척추신경은 31상. 요거만 오늘 외우겠습니다. 31상.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척수신경이랑 그다음에 뇌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31상. 그다음에 뇌신경은 몇 상? 여기 12상 이렇게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척수신경 몇 개요? 31상. 그다음에 뇌신경은 12상.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율신경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표 치시고요. 별표 많이 치시고 얘는 교감신경도 별표. 그다음에 교감신경에는 중요한 거 하나 외울게요. 여기에 이렇게 신경절 사슬이 있다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 신경절 사슬. 요것만 칠게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 여기 부교감신경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여기 미주신경이랑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별표 치시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교감신경에는 신경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쓰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교감신경절은 이렇게 이게 지금 구슬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교감신경절이라고 하고 요게 기둥이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교감신경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전에 여기 신경절 사슬이 있다. 요 기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인트. 그다음에 딱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장신경이 있는데 장신경으로 평활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 평활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신호 전달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좀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제가 설명해 줄 건데 여기 활동 전에 관해서 나오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달하는 요거 중요한 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요거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과학 책에는 나오는데 설명하기 좀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초화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수초화되면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전자 속도가 빨라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좀 별표 치시고요. 좀 이제 내용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냅스 별표 치시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그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고 에피네프린이 있는 거 아시죠? 걔네들이 어디에서 분비되는지 이제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외우는 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청노르 이거. 음, 청노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솔기토닌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백조피계 요거는 도파민 이렇게 외우시면 복도 뭐 이렇게 복도 이렇게 외웠어요. 복도 이렇게 복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외웠죠 금방? 충노르
솔기토닌, 복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그다음에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할 텐데요. 여기 어 이렇게 여기 요거 별표 치시고요. 교과서 52쪽에 보면 이렇게 별표 치시고 관련된 내용 요거 별표 치시고 네. 그다음에 도파민 관련돼서 대금 시험이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요. 도파민에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 범주가 이렇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범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별표 치시고 이거 도파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로토닌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예. 뭐 우리가 행복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세로토닌인데 이게 요즘에 우울증이랑 또 관련이 있다는 뭐 연구 결과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세로토닌. 그다음에 나머지 요게 글리신이랑 가바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글리신이랑 가바 이거 별표 치시고. 그래서 글리신은 나중에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식욕이랑 관련된 거, 섭식이랑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 관련된 거 요거. 요거 별표 치시고요. 신경 펩타이드 Y 억제 물질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막 나오면 그 식욕이 감퇴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치시고요. 좀 내용 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 감각 나오는데 감각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감각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어 넘어가실게요. 넘어갈게요. 요게 지금 지난번에 실기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실기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쓰는 거 이렇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고 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 음. 총각 뭐 이렇게 이런 거 모의고사에 있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음. 그 감각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요게 인제 호문클루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별표 좀 치시고 어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촉각 이렇게. 어. 통증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별표 치시고요. 통증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지금 보면 이제 통증 관련돼서도 시험 많이 나오니까 여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통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어 지금 중요한 것만 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걸 이렇게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 운동계 감각했으니까 운동계 있죠. 감각 운동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운동계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다시 인제 대뇌피질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기저액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기저액 되게 나오고 손에 나오고 운동에 관해서 아까 그 운동에 관해 그러니까 감각에 관해서 대뇌 피질과 기저액과 손에 관련된 거 나왔었죠. 운동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척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무의식 반사랑 신전 반사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 손 댔을 때 탁 되는 거는 무의식 반사고 그다음에 무릎뼈 이렇게 무릎을 딱딱 치면 다리가 이렇게 딱 펴지는 거 있죠? 그거는 신전 반사라고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생체 리듬 해 가지고 수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제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수면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식교체 상해 외우셨죠? SCN 요거 그 신체 시계라고 했는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면에 관해서는 좀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수면에 관해서 촉진자, 실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세 가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멜라토닌 기억나시죠? 멜라토닌. 송가채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아까
요것도 이제 요 부분에 글리신 이렇게 나오는 요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섭식에 관련된 거죠. 성 다음에는 섭식에 관한 거 했고 인제 섭식에 관한 거 나오고요. 섭식에 관한 거 나오고 여기에서 섭식에 관련돼 가지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그렐린 기억나시죠? 여기 그렐린. 아까 기출 문제 그렐린 봤죠? 요 별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용어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CCK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오늘은 글리신만 공부하겠습니다. 요 글리신. 그렐린. 그다음에 여기 인슐린 관해서도 인제 선생님도 좀 아시지만 인슐린에 관해서도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그렐린이 있었는데 하나 더 배울게요. 그렐린이 있고 식욕에 관련된 거 여기 렙틴. 렙틴에 관해서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렐린과 렙틴이 있다는 거 용어 기억하셔요. 여기 렙틴이 있습니다. 다시 그렐린, 렙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시상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렙틴 농도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같은 거 나오는데 인제 이거는 인제 하면서 할게요. 감정에선 중요한 게 변형계랑 그다음에 변형계 나오고 해마 나오고 전두엽 나오고 요거 별표 치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전두엽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두엽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고 그다음에 편도체도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해마, 편도체, 전두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해마 관련된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요거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 하시면 되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HPA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다음 HPA 넘어가고. 그다음에 의식 같은 거 요건 뭐 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래서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다음에 두고 그다음에 언어 관련돼 가지고도 설명드릴게요. 언어 관련된 거 이제 용어 좀 아셔야 될 게 브로카 그다음에 베로니케 용어 아셔야 되는 거 아시죠? 브로카 그다음에 베로니케 이렇게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에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별표만 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 대상에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했어요. 다음에 학습과 기억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학습과 기억 관련된 실기에도 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뇌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신경 가소성인 거 아시죠? 그런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2쪽에 보면 신경세포의 가소성 관련된 내용 별표 치시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기억에 관해 가지고 우리 그 교육학에서 많이 나온 거 있죠. 기억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리고 우리가 내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기억은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기 기억은 요건 되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장기 기억은 요게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유형 나오고 이게 교육학에 나온 내용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그 파블로프 실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노화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그 실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노화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노화될 때 뇌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신경세포 세는 어떻게 되는지, 시냅스랑 수상돌기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 아까 파킨슨병이 뭐 어떤 거 호르몬이랑 관련됐다고 얘기했죠? 도파민.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알츠하이머 있었죠?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음,
다시 보시면 인체 이해되고 신경계 나오고 중추, 말초 나오고 전달 물질 나오고 감각과 운동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면이랑 성, 섭식 나오고 감정, 인지, 학습, 기억, 노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 이제 구성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오늘 끝나고 나셔도 그냥 그 책 덮지 마시고 한 번만 이렇게 더 보시면 되게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제가 쭉쭉쭉 설명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태 선생님 애쓰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애쓰셨어요. 오늘 이제 첫날이라서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주셨어요. 아마 지금 뭐를 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근데 그런 걸 확실히 믿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붙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저거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알게 될 거다. 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내일 우리가 두뇌 구조와 기능은 지금 한 4번 정도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들어옵니다. 글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거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오늘 한 거 한번 보시고 내일도 한번 그 교과서들 보시면서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하나하나 저기 장에 지금 줄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첫날인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의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어요. 자, 지금 뭐 오늘 요새 계약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늘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수업하시느라고 몽롱해서 질문도 지금 생각 안 나실 수 있어요. 혹시 질문, 네네. 네, 김혜정 씨. 네. 네, 오늘 수업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오늘 첫날 훑어주시는 거라서 속도가 빠른 어, 건지가 궁금해요. 네. 어, 요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음, 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도 갈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가주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요일부터 또 한 번씩 보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그 속도가 느려지게 느껴져요. 오늘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지만 내일 하면 익숙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네. 템포로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지금 그 수업을 반복을 많이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고 저희들은 가정해서 지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그 시험에 임했음 시험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목표예요. 지난번에도 수업만 듣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수업만 듣고 학교 가신 분들도 있어요. 말로는 이제 수업만 그거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하셨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 수업만 이렇게 열심히 듣고 합격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대수 선생님 강의가 지난번 강의보다 한 2배 정도 느려요. 지난번에 이거보다 한 배가 빨랐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느리게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음. 느리게 했다. 아마 이 속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